저는 이선우 37살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주치의로 근무하며 환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 의사라는 직업과 잘 맞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에도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합니다. 아내 최아영과는 6해 전에 결혼했고 4살 된 딸 다은이가 있습니다. 다은아, 아빠 왔어. 우리 공주님 어디 있지? 늦은 밤 퇴근길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딸을 찾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달려나오며 반기는 다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조용한 집안을 걸어 들어가며 시계를 봅니다. 11시. 아이는 이미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거실을 지나 다은이 방으로 향하는데 문득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낯선 남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방향을 바꿔 저희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연이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하연이 거울 속에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왠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다은이는 잤어? 네, 1시간 전에 재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없고. 저는 넥타이를 풀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연의 말에는 책망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관심 없는 일에 대해 묻는 것처럼요. 아, 미안해. 정말 정신없었어. 저녁은 먹었어? 네, 다은이랑 같이 먹었어요. 선우 씨 거 남겨뒀으니 데워 드세요. 하연이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는 동안 문득 그녀의 팔에 보이는 멍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꽤 선명한 푸른 멍이었죠. 의사인 저로서는 단번에 며칠 되지 않은 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었네. 어디 부딪혔어? 하연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더니 화장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쇼핑몰 상품 촬영하다가 소품 정리하다 부딪혔어요. 쇠조각이 튀어나와 있었나 봐요. 하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멍의 모양이 부딪힌 자국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생기는 모양과 더 닮아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종종 봐왔기에 그런 멍의 형태는 익숙했습니다. 요즘 쇼핑몰은 어때? 잘 돼? 그냥 그래요. 요즘 새로운 상품 라인 준비하느라 바빠요. 다음 주에 촬영 많이 잡혀 있어요. 하연은 화장을 다 지우고 화장대 서랍에서 스킨을 꺼냈습니다. 그때 문득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분명 남성용 향수였습니다. 조금 전 현관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건 뭐야? 새 향수? 하연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쇼핑몰에서 남성 라인도 시작해 보려고 샘플로 받아본 건데 촬영장에서 가져왔어요. 선우 씨도 한번 써볼래요? 어떤지 평가해줘요. 무심한 척 던진 대답이었지만 하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넘게 알아온 사이, 6해 동안 함께 잠자리를 한 사이, 저는 하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난 내 것이 익숙해. 피곤하니 먼저 씻을게.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 중 잠시 짬을 내어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하연은 쇼핑몰 상품 촬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리고 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연아, 나야. 촬영 잘 돼가? 아, 선우 씨. 네, 지금 촬영 중이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약간 긴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는 분명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와 함께 낮고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하연에게 뭔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랑 촬영해? 소리가 들리네. 아, 이번에 남성 라인도 시작하려고 모델 섭외했어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하연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저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 변화, 목소리 톤의 미묘한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환자가 통증을 숨길 때, 증상을 과장할 때,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포착하는데 익숙하죠. 하연의 통화는 확실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병원 동료인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하연의 쇼핑몰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하연이 쇼핑몰에서 남성 라인도 시작한다고 들었어?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성 라인요? 아닌데요? 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가을 신상 소개할 때 여성 의류랑 액세서리만 언급했는데요. 남성 라인은 처음 들어요.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더 큰 의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트에 들러 저녁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연에게 전화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은이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요. 다은이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오늘은 환자가 없었어요? 응, 수술도 일찍 끝나서. 아, 오늘 촬영은 잘 됐어? 하연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됐어요. 내일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남성 라인은 어때? 반응이 괜찮아? 하연은 잠시 도마 위 야채를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반응을 보기는 이르죠.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저녁 식사 후 하연이 다은이를 재울 때 저는 조용히 우리 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연의 화장품이 있는 선반을 살펴보던 중 작은 서랍 안에서 남성용 립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립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더라도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 제품만 구입했습니다. 이 립밤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고 뚜껑을 열자 사용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나왔을 때 하연이 다은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과 마주쳤습니다. 다은이 잤어요? 네, 오늘은 빨리 잠들었네요. 내일 유치원 소풍 간다고 신나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나란히 누웠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불을 끄고 돌아 누웠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 대신 하연이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를 미행한다는 사실이 비참했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촬영 있다고 했지. 중얼거리며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오후 7시경 하연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하연은 평소 가던 카페가 아닌 강남의 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은밀한 분위기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모텔들이 즐비했죠. 하연이 차를 주차하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확실히 멋있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카페 창가로 접근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하연과 그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고 하연은 제게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만남이 아니라 이미 깊은 관계가 형성된 사이로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남자가 하연의 뺨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고 하연은 그 손길에 기대는 듯 했습니다. 분명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차량 블랙박스 앱을 켰습니다. 차 안에서도 카페 입구가 보이는 각도로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하연과 남자가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카페 옆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모텔이 있었고 그들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하연의 얼굴과 그 남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징후들이 이제야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외출, 수상한 전화, 그리고 낯선 남성용 화장품들. 모든 것이 이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주차된 그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뒀기에 병원 응급실에서 알게 된 경찰 지인에게 부탁해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우야, 내가 물어본 차주는 정혜준이라는 사람이야. 32, 전직 피트니스 트레이너였고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이래. 꽤 인기가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더라. 정혜준, 이름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가끔 핸드폰으로 보던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혜준 피트니스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운동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었죠. 하연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자주 보던 채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연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촬영 세팅도 봐야 하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써서 고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은이는 내가 잘 볼게. 오늘 친정에 데려다 주기로 했지? 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녁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하연이 나가고 난 후 저는 다은이를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이를 맡기면서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다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하연이가 저녁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다은이 보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지. 근데 하연이는 요즘 어때? 바빠 보이더라고. 장모님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연의 부모님께 딸의 불륜 사실을 알릴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쇼핑몰 일로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오늘도 촬영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네. 넌 병원 일도 바쁜데 다은이까지 잘 봐주고 정말 고마워. 장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이 화목한 가족관계도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은이를 맡기고 나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리 준비해둔 차량용 추적기 앱을 켰습니다. 하연의 차량에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하연의 위치는 예상대로 강남 쪽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그 카페 근처였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하연의 차는 카페 근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쪽을 지켜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연과 정혜준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고 저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차는 곧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혜준의 집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들의 친밀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하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하연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내역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혼 절차와 상간자 소송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다은이는 아직 장모님 댁에 있었고 하연은 지금 가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잘 됐어? 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새 모델이 좀 서툴러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은이 데리러 갔다 와. 난 내일 서류 좀 검토할게. 하연이 나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월요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은이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가족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하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간간히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연이 다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내와 그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으신 증거들은 매우 결정적이네요. 특히 모텔 출입 장면과 아파트 방문 사진은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내 딸의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정혜준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예고 통지와 함께요. 그리고 하연 씨에게는 이혼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거짓된 가정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가 잠든 후 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연을 기다렸습니다. 하연은 노트북으로 쇼핑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하연은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제 손에는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연과 정혜준이 함께 있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 모든 증거가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게 뭐죠? 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모든 걸 알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입을 여러 번 뗐다 닫았다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 씨, 이건 그냥 실수였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실수? 수개월 동안 계속된 불륜을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다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요? 혜준이랑 완전히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물은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낼 거야. 정혜준에게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이요? 안 돼요. 그러면 혜준이 인생이 망가져요. 하연의 반응이 더욱 화를 돋웠습니다. 자신의 불륜 상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왜 내 문제지? 너희 둘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지. 선우 씨, 제발 합의금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혜준이는 이제 막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정혜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내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연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해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내 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어. 하연은 고개를 들고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이를 빼앗을 건가요? 빼앗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버렸잖아. 다은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이야.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정혜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정혜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이 공개되면 제 경력이 끝장날 거예요. 어떻게든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정혜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하던 시점에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그의 경력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난 합의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내 인생의 파멸이야. 제발요, 금액이 문제라면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하연 씨와도 완전히 끊을게요. 늦었어. 이미 소송 준비는 끝났어. 곧 법원 소환장을 받게 될 거야. 정혜준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떠났습니다. 다은이에게는 엄마가 잠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은이는 의아해하면서도 순수한 아이답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정혜준의 유튜브 채널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유부녀와의 스캔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급감했고 협찬 브랜드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혜준 피트니스 채널의 댓글란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가정 파괴범 콘텐츠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이라니 인성이 이렇게 바닥일 줄이야. 이전에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였네요. 구독 취소합니다.
정혜준은 결국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인 저와 다은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쇼핑몰은 입소문을 타고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연의 실명과 사진이 유포되었습니다. 불륜녀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요. 저는 그런 사태까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의 여론은 때로 법정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우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동료 의사 민지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일하는 게 나아. 집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다은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점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출장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4살 배기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 올 거야. 그동안 아빠가 다은이 곁에 있을게.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연이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지친 듯한 눈빛.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우 씨, 다은이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이는 자고 있어. 내일 다시 와. 제발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달 넘게 못 봤어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연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내 허락 없이 다은이를 만날 수 없어. 변호사를 통해 면접교섭권 신청을 해. 차갑게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하연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우리 6해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그 추억들은 내가 먼저 버렸어. 정혜준과 함께 있을 때 그 추억들을 생각했어? 하연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문에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은이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다은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언론에도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이 어느 정도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몇몇 연예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인기 유튜버 정혜준, 불륜 스캔들로 법적 분쟁 중 같은 헤드라인이 온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정혜준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광고주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고 운동 관련 행사 초청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준비 중이던 피트니스 앱 론칭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이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만난 정혜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혜준 씨, 원고 이선우 씨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연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예상대로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정혜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혼 소송에서도 하연의 책임을 인정해 제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하연은 법원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응, 끝이야. 면접교섭권은 인정됐으니 한 달에 2번 다은이를 만날 수 있어. 그것도 처음에는 감독하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하연은 친정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고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연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준은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영상마다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과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살던 아파트도 매각해야 했습니다. 선우야, 정혜준이 지방으로 내려갔대.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인기 유튜버였던 그가 이제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심은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앞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은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놀아주는 생활.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소아재활 클리닉을 개설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다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오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일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우 씨, 소아재활 클리닉 정말 잘 되고 있네요. 원장님도 칭찬이 자자하시던데요. 동료 의사들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다은이는 이제 둘만의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아재활 클리닉의 성공을 인정받아 부원장으로 승진했고 다은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한 달에 2번 다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다은이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방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혜준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였겠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더 이상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아픈 어린이들 보고 싶어요. 다은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간혹 다은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녀는 어린 환자들과 놀아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의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병원에 데려갈게. 하지만 아픈 어린이들이 쉬고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네, 약속할게요. 다은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다은이를 맞아주었습니다. 다은이는 이미 병원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아, 오늘은 뭐하러 왔어? 아픈 친구들 도와주러 왔어? 간호사 수진의 질문에 다은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나중에 아빠처럼 의사 선생님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병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은이는 병원 내 어린이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선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 일에 충실하고 아이까지 혼자 키우다니. 원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은이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원장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연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은이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조금 더 크면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네요. 회식이 끝나고 다은이를 데리러 가는 길,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다은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주말 다은이와 함께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다은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고 저는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득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소아재활 클리닉의 이선우 선생님 아닌가요? 그녀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제 조카가 선생님께 치료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그녀는 김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새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그 선생님이랑 또 만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쩌면. 그날 밤 다은이를 재운 후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가족은 나와 다은이뿐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행복을 선택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